문화체육관광부가 1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두고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통문화유산 전승과 보존을 위한 다양한 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 새롭게 반영되거나 증액 또는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조계종 포교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대종사가 대상을 수상했고 국공립합창단 공연에 심각한 종교 편향 실태를 알린 김나연 불자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조계종이 뭄타즈 자흐라 발로치 주한 파키스탄 대사에게 종정예하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천태종 수도권 포교 중심도량 분당 대광사가 동양 최대 규모 미륵보전엽 범종각을 낙성하며 대작불사를 회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두고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족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에 필요한 국가 예산이 특정 종교 선교 목적으로 활용되는 그릇된 예산 집행이란 지적입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 추진의 더 큰 문제는 국가 예산 10억 원이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종교 간 갈등 예방과 화합, 종교 문화 육성의 책임을 맡는 문체부 종무실이 집행하는 예산이 활용 목적에 부합하냐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많이 대중화되긴 했지만 기독교 선교 목적이란 근본 바탕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 편성을 심의하고 집행을 감시하는 국회는 문체부 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바라봅니다. 또 종교 편향성 정책이란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한데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카톨릭과 개신교를 대놓고 배려하고 불교를 무시한 처사라고 정치권은 지적합니다. 국가의 정책이 세밀한 아주 모든 것들을 국회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조금 더 종교적 편향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잘 아주 세밀하게 좀 조사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 어느 부처보다 종교 편향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문체부 종무부서에서 이번 사업이 기획된 것을 두고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특정 종교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야말로 선심성 예산 지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국회 정각회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은 이런 사안에 정파적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되며 철저히 다종교 사회에서의 종교 간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이제 불자로서 봐도 그러면 불교는 뭐야? 우리는 국민 세금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안 해주고 왜 개신교만 해줘? 이런 느낌이 있을 수뿐이 없는 상황이죠. 문체부는 불교계에 사과는 했지만 현재 천주교, 개신교 등과 진행 중인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위로하겠다는 캠페인이 또 다른 국민을 상처받게 하고 종교 간의 갈등만 조정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608조 원 규모의 새해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통 문화유산 전승과 보존을 위한 다양한 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 새롭게 반영되거나 증액 또는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사업 가운데는 전통사찰 보수정비와 방제 시스템 구축 사업이 당초 예산 130억 원에서 19억 6천만 원 늘어났고 설악산 불교문학 아카이브 구축에 3억 원, 2022 국제불교영화제 개최에 2억 원이 각각 새롭게 책정됐습니다. 또 오대산 월정사가 세계 청소년의 날을 기해 개최하는 강원도 세계 청소년 명상주간에 국비 5억 원이 반영됐고 불교계 비대면 화상회의 지원 사업에 2억 원이 신규 책정됐습니다. 문화재청 소관사업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규모가 당초 정부안 3,840억 원에서 200억 원이 늘어났으며 세계유산등재와 보존관리 예산은 447억 원 규모 정부안이 변동 없이 확정됐습니다. 또 보훈법주사 미륵전 보수공사에 3억 원, 세계유산 홍보 지원에 4억 5천만 원,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에 6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반면 당초 정부안보다 축소된 사업을 보면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이 204억 원 가운데 36억 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이 431억 원 가운데 103억 원, 문화유산 스마트폰 보존 활용 기술 개발 예산이 115억 원 가운데 9억 원 감액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조계종의 내년 예산안을 다룰 제22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는 16일 열립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 분과위원장은 연석회의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의 회기로 제223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중앙종회 정기회 때 처리하지 못했던 불기 2566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초심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등의 인사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출가 수행자 장려 정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우리말 아미타경 종단 표준 의례의식 동의의 건 등도 다뤄집니다. 올해 조계종 포교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 등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국공립 합창단 공연에 심각한 종교 편향 실태를 알린 김나연 불자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보살행을 통해 불법 홍포에 매진한 불자들을 격려하고 또 그 결실을 회양하는 자리인 포교 대상 시상식.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행된 33회 포교 대상 시상식에선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영예의 대상, 종정상을 안았습니다. 일면 스님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을 맡아 장기기증 운동과 자살 예방센터 운영 등의 의료구호, 사회복지 포교를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간 이식을 하고 21년 동안 축구를 말하면은 연장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장전이 얼마 될지 몰라도 하는 그 순간까지 생명 한 사람도 더 살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 운동이 1년에 50명에서 60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있다며 사부대중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올해 포교대상 시상식엔 공로상과 원력상 등 모두 13명의 수상자가 이름을 올렸는데 국공립합창단의 종교편향 실태를 지적한 김나연 씨가 포함돼 주목받았습니다. 진정한 포교의 힘은 불교 문화의 힘이 아닌가. 우리 불교가 더욱 그 문화가 더 강건하고 더 굳세고 그래서 어떠한 그 외적인 위협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불교 문화의 힘을 더 키워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 번 원력을 세웠습니다. 포항에서 불교 음악인으로 활동 중인 김나연 씨는 지난 2012년부터 국립합창단을 비롯한 국공립합창단의 종교 편향 실태를 분석해 알려왔습니다. 김 씨는 수년간 이어진 국립합창단의 핸델 메시아 공연을 비롯해 최근 정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 등을 짚으며 공공부문의 종교 편향 사례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군종특별고구 호국무열사 주지 종호 스님 등이 공로상을, 또 동련 사무총장 미수 스님, 화성 신흥사 주지 성간 스님 등도 원력상을 수상했습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시상자로 나서 전법 포교의 원력과 실천이 한국 불교의 미래를 꽃피울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오늘 수상식을 계기로 수상하시는 분들의 원력과 실천을 모범 삼아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데 모두가 함께 동참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원력에 화답하여 포교원은 현장과 소통하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여는 전법의 길에 힘껏 나아가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신행 활동도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토양은 어느 때보다 척박했지만 전법과 포교 노력 속에서 불법의 연꽃은 어김없이 피어났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이 뭄타즈 자흐라 발로치 주한 파키스탄 대사에게 종정예하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를 대신해 발로치 대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조계종이 주한 외국 대사에게 종정예하 공로패를 수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만간 임기를 마치고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는 발로치 대사는 재직 기간 한국 불교계와 파키스탄 정부 간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하며 활발한 문화 교류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1700년 전 백제의 불교를 전한 파키스탄의 마라난타 스님의 은덕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인연이 양국 간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발로치 대사는 지속 가능한 문화적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파키스탄 신드주에 불교 전통을 따르는 소수 민족이 있는데 이들을 한국에 초청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발로치 대사가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큰 일을 해줬다며 종단이 신드주 민족 초청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과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아시아 유일의 열린 미술 장터인 제20회 부산국제아트페어가 개막해 오는 6일까지 부산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립니다. 개막식에서 한 인도 문화교류 공동의장 수불 스님은 부산국제아트페어가 문화예술에 목말랐던 시민들의 갈증을 채워주고 부산과 경남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열기가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전준엽 작가가 부산 국제아트페어 작가 대상을 수상했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기금 2천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아트페어에서는 캐롤 퓨어맨, 코코, 스티브 윌슨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아트 컬렉터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낸 20세기 소련의 마지막 명화 특별 전시에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또 선명서화로 인기를 얻고 있는 부산 을파소 관음사주지 운곡 스님도 참가해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선명서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중금 박물관 한중 유물 회화 특별전과 판차까르마 중국 고대 청동문화 특별전도 마련돼 고대 한중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천태종 수도권 포교 중심 도량 분당 대광사가 동양 최대 규모 미륵보전 옆 범종각을 낙성하며 대작 불사를 회항했습니다. 각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해 부처님 가피가 범종 소리에 실려 널리 퍼지길 염원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승 구호에 맞춰 분당 대강사 범종각 현판이 제막되고 다시 천태종 도용 종정 예하의 증명으로 테이프가 잘라지면서 범종각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옥 중생의 제도를 발언하는 장엄하고 은은한 범종 소리와 땅 위, 하늘, 물속 중생을 제도하는 법과 운판, 모거가 시연됐습니다. 범종각이 우뚝하게 세워졌고 그 안에 범종각, 법고 그리고 모고와 운판을 조성하였으니 앞으로 이 범종각에서 울려 퍼지는 은은하고 아름다운 사물의 소리로 수도권 최대 규모의 사찰 분당 대강사가 범종각 불사를 회항했습니다. 종정야의 증명으로 낙성 법회를 열어 코로나19 등 시대의 모든 고난이 극복되기를 서원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 대비를 범종소리에 실어 조석으로 예불함으로써 시대의 모든 고난은 극복되고 국민 화합과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성취되며 나아가 인류 평화가 구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야 대선 후보는 수도권 최대 규모 사찰의 불사 회항을 축전으로 기렸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형훈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이,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받아서 지난 월요일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한불교 천태종 분당 대광사 범종각 낙성 부벼식에 재개 축하의 이에 앞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재정경제국장의 대독으로 범종각 낙성을 기렸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의 상당 부분을 행사를 함께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 소개에 할애했습니다. 대선 전국 속에서 천태종은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범종각 낙성 법회를 갖고 애국, 생활, 대중불교라는 종단의 3대 지표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분당 대광사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경기도 광명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철산 센트럴 프루지오 아파트 내에서 광명 새로운 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립 새로운 어린이집은 만 5세까지 모두 66명의 아동을 돌보는 보육시설로서 지난 6월 1일 개원해 운영 중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번에 개원식을 갖게 됐습니다. 개원식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과 운영지원사 차린 금강정사 주지 지홍스님, 박승권 광명시장,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학부모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영유아 감소로 많은 어린이집이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요즘 전국의 재단 산하 어린이집과의 상생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보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물 제441호 울산 태화사지 12지상 사리탑은 우리나라 석종형 사리탑의 시초로 평가받는데요. 태화사지 12지상 사리탑을 다각도에서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해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울산 태화사.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현존하는 성보는 태화사지 12지상 사리탑. 1962년 현재 중구 태화동 땅속에서 발견돼 보물 제441호로 지정됐지만 오랜 세월 이곳저곳을 떠돌다 현재는 울산박물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태화사지 12지상이 간직한 천년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첫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같은 시대에 자장율사가 황룡산 중창을 했다고 하고 태화사를 짓고 통로사를 짓는데 태화사가 통로사보다 더 컸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태화사를 태화강이 있고 태화로가 있고 태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태화사는 없어요. 저는 이 태화사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생각에서 통일신라 당시 울산은 중요한 무역항이자 불교의 영향력이 전국화되는 전략 거점이었습니다. 이에 울산 태화사는 경주 황룡사, 양산 통도사 등에 버금가는 대가람이었습니다. 불사리를 이제 자장 스님이 가지고 와서 이 통도사, 태화사, 황룡사 그리고 이제 언양 방면에 뭐 아뷰사 이런 곳에 사찰을 세움으로써 이 울산 지역이 그 불교 이제 옛날부터 여기가 이제 불국 정토였다 그런 면을 강조하는 면 그리고 또 남쪽에 왜구가 쳐들어오니까 그 왜구를 막아야 되겠다 그런 개념까지 같이 가지고서 이 지역에 태화사를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태화사지 12지상 사리탑은 높이 113cm 크기의 석종형으로 상부에 감실이 조성돼 있고 하부에는 12지상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석종형 사리탑의 시원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문화유산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불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폭넓은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다 많은 대중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조금 더 대중적인 차원에서의 그 공연이나 그런 아니면 조금 더 그런 같이 신도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좀 가상 공간에서 뭔가 계속 좀 판을 벌릴 수 있는 그런 야단법석이 좀 있었으면 그런 한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태아사 위치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 필요성 등도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이웃돕기 라디오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의 박재현 PD가 불교사회복지 유공자로 선정돼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받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올해 전국의 불교복지 현장에서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온 불교사회복지 유공자 3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에는 박재현 BBS 불교방송 PD와 서울 신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지환 스님, 조석영 서울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장, 이재원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원장, 김현지 미지 어린이집 원장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표창에는 이승만 상주지역 자활센터장 등이, 국회의장 공로상에는 우용호 나눔의 집 원장이 수상자로 뽑혔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는 의왕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장 지현 스님 등이 수상하게 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3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와 함께 열립니다. BBS 불교방송이 소중한 전통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제6회 산따라 물따라 영상공모전 수상작 6편이 발표됐습니다. 수상작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상은 불전사물의 패밀리팀이 차지했고, 해양수산부 장관상에는 사찰 그리고 동행의 최민준 씨, 환경부 장관상에는 신흥사의 가을에 WTBC팀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에는 우리나라 100대 명산도전 덕숭산에서 시작합니다의 이영재 씨가 이름을 올렸고, 불교방송 이사장상은 전통문화유산과 함께한 5년여간의 여정의 강산 씨, 불교방송 사장상은 삶의 쉼표가 되는 이곳의 우영재 씨가 차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불전사물 작품은 통도사 불전사물 법고소리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자연이 사계절 변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잘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산따라 물따라 시상식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 BBS 불교방송 3층 다보원에서 개최되며 수상작은 BBS TV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됩니다. 이상으로 12월 4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